정말 입에 올리기도 정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때리니까 어머니 죽겠다 그 생각에 아버지를 찌른 경기도 김포의 초등학생. 11살 여자 어린이 굶기고 학대한 인천의 부모.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4년 동안이나 냉동 보관한 부촌의 부모라고 말해 줄까요? 또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인 딸을 5시간 동안이나 때려서 숨지자 1년 동안 집에 한 방에 미라처럼 방치한. 와, 네.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백기정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기정입니다. 그 경찰서 강력팀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셨겠지만 요즘 같은 사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가족 간의 심리적 해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현재 그 사회적 특성상 핵 가족화되면서 이제 해밀리 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그 소멸되어 그렇죠. 가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가장이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나 가족이 이제 소유물, 전유물 네. 이런 후진국적 생각이 이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식은 네. 부모는 하나의 프로세스, 나를 먹여 살리는 일종의 버팀목이다.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배려하는 따뜻하고 감정적인 피드백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그 작년의 사례를 보면 작년 1월 6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서울 서초동에서 새벽에 서울의 유명 사립대 그 MBA 출신이죠. 네. 이제 그 직장을 본인은 나와가지고 또 재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나와서 이제 주식 투자 등 하다가 결국은 빈곤감이죠. 상대적 빈곤감. 네. 충분히 재력이 있고 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가족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네. 44세든 아내, 큰딸 14세, 네. 작은딸 8세. 이렇게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남아있는 재산도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유. 네, 그런 가족 간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네.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그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가 발표한 걸 보니까 네.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230건의 자식 살해 범죄가 있었는데 96.52%가 친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네네. 즉 이것은 가족이 해체됐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유대 이런 게 끊어진 거 아닌가요? 친부모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무조건 그냥 자식을 위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 정말 뭐라고 질문 드려야 줄지. 그런데 이런 그 일련의 사건, 연이은 사건을 보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밀한 장치가 있었는데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현재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족 간의 인식의 문제인데요. 네. 이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왜 뭐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 각 지역별 아동 청소년 보호 대책이라는 걸 사전적이나 선제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동 학대가 있거나 장기 결석이 있는데 뭐 지자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초중등 교육법 25조에 보면 연속해서 7일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읍면동 지자체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교육장이나 네.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근데 지자체에서 또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 쪽의 대책은 통보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통보. 그 지자체는 네. 적극적인 어떤 신고 이런 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관찰하는 어떤 감시나 보호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현재 많이 있지만 네. 정말 그 해당 지역에서 합동으로 네. 그 보호 관찰관 제도라든가 감시 기능이라든가 합동 심사이라든가 네네. 이런 게 만들어져서 결국 저는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교 교사, 지자체, 의사, 그다음에 그 NGO 단체죠. 청소년 관련 기관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사전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보호 관찰관을 파견하는 투입하는 네. 이런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라고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16kg짜리 아이는 한번 탈출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너희 집 어디냐 그래서 집에다 다시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집을 나오나니까 데려다 줘야지. 이번에 그 학생도 밤 12시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인계했는데 걔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뭐 손을 막 빌면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데 그걸 무시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정 방문이
사실 뭐 초은지 수수 이런 것 때문에 금지됐다가 2008년에 이제 허용이 됐지만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좀 꺼리고 계신 건 아닌가. 네. 청소년 관련 활동을 참 많이 해 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 앵커께서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일선에서 보면은 이 경찰은 네. 장기 결석이라든가 어떤 비행이 신고되거나 입법한 사항이 있을 때만 관여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환경조사서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지만 네. 실질적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손질이 돼서 어떤 게 있냐면 학교 교사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네. 어떤 지자체 관련한 이런 사람들만 신고할 게 아니고 친권자나 학교 담임 네. 또 이런 어떤 그 문제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네. 그런 점이 손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정 방문도 네. 강제적인 장치.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는 학교에서 네.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사나 관련 기관의 어떤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네네. 경찰에 바로 통보를 해서 경찰이 개입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된다. 시급하다. 저는 예. 아유, 설 연휴에 이런 말씀을 들어서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기종 교수였습니다. 연휴가 깁니다. 마음 따뜻하게 하고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따뜻한 마음의 회복,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답게 사는,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 이런 게 공고히 되는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